어제는 완전 집합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만 배우고 끝났습니다. 그죠? 오늘 이제 나가는 내용 첫 번째는 여기까지 해서 보통 집합 첫 단원, 집합의 뜻에 대한 내용이고, 뜻과 활용. 그리고 오늘 이제 이어서 집합의 연상까지 살짝 넘어갈 건데요. 자, 일단 유형별로 치면 유형 6번에 해당하는 거고, 뭐 지금 일단 너희들이 뭐 집합 유형 설명을 볼 필요 없으니까 부분 집합 개수로 갈 건데, 너희들이 일단 용현이 나랑 수학 안 했지. 그죠? 부분 집합의 개수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이 녀석은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서술형을 위한 공식. 근데 두 번째는 심화 문제나 약간 응용 문제, 활용 문제를 풀기 위한 그 원리에 대한 파트로.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해야 돼요. 너희들이 공부할 때도 두 가지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는데, 자, 첫 번째. 일단 나는 원리에서부터 먼저 설명을 할게요. 현우야? 그만 쳐 웃어요. 네. 자, 부분 집합 개수는 어디서부터 출발합니다? 경우의 수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세요. 물론 모든 문제를 경우의 수로 풀지도 마세요. 왜냐면 경우의 수를 이용하는 이유는 심화 문제, 활용 문제를 좀 쉽게 풀기 위함이라면, 경우의 수를 쓰면 안 되는 거는 서술형에서 경우의 수로 접근을 하게 되면 학교생들은 얘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공식으로 푸는 거를 까먹었나 보다라고 해서 감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나는 일단 원리 원칙, 경우의 수에서부터 먼저 출발을 하기는 할 거예요. 자, 일단 뭐가 나오냐면 예시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한 세 줄 정도 쓸 거 있다. 알았죠? 한 세 줄, 네 줄 정도 쓸 거 있다. A라는 집합이 있어. A와 B와 C와 D라고 해볼게. 자, 첫 번째 1번으로 갑니다. 집합 A에 대해서 이제 A의 이 말은 뺄게요. 앞으로는. 집합 A에 뭐예요? 그냥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 자, 공식 외운 사람 얼마예요? 그렇죠. 2의 4승입니다. 2의 몇 승? 2의 원소의 개수 승. 근데 한번 질문을 바꿔볼게. 왜 2의 4승이야? 그렇지. 결국 우리는 A라는 집합 안에 어느 하나의 부분 집합을 만들고 싶은 거고, A라는 집합 자체가 원소가 몇 개가 있으니까 A, B, C, D니까 경우의 수로 접근을 하자면 A라는 원소를 부분 집합으로 포함을 시킬까요 말까요 라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하거든. A라는 원소 하나에 대해서는. 근데 이거 A만 넣을까 뺄까를 고민하고 끝이 아니잖아. 모든 원소를 연이어서 동시에 넣을까 말까, 부분 집합으로 넣을까 말까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원소에 대해서 경우의 수가 2이고 동시에 진행하고 고민을 하는 거니까 곱하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2의 4승이 만들어집니다. 맞죠? 그래서 첫 번째 공식 뭐야? number of A, A의 원소의 개수가 small n이라고 할 때 첫 번째 공식 뭐다?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라는 공식이 있죠. 이 녀석은 뭐가 만들어집니다? 2의 n승 개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첫 번째 공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부터 슬슬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직까지는 약간 공식보다는 약간 그쪽으로 넘어갈게요. 그냥 공식으로 접근을 할게요. 공식에 관련된 거. 집합 A가 있어요. 이번에는 뭐? 빈 부분 집합으로 고민을 해보자. 빈 부분 집합의 개수 몇 개예요? 하나 빼주면 됩니다. 왜요? 그렇지. 자, 빈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거 너네 저기 현우야, 빈 부분 집합이 뭔지 알고 있나? 네, 네 머릿속에 있는 걸 꺼집어내 보세요. 지금 책을 보지 말고. 어차피 어제 수업 안 들어서 기억이 안 나? 자, 진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어제 왜 영상 안 보고 왔어? 그새 까먹어서요. 자, 진 부분 집합이 뭐였다? 부분 집합인 거 중에서.
자기 자신은 아닌. 맞죠? 맞죠? 그래서 A, B, C, D를 넣을까 말까, B도 넣을까 말까, C도 넣을까 말까, D도 넣을까 말까 중에서 이 16개의 부분집합들 중에서 뭐가 있어? A, B, C, D 다 넣은 부분집합 하나 있지. 그 녀석 하나를 제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 공식 바로 뭐예요? A의 빈 부분집합의 개수 공식은 뭐다? 2의 n승 마이너스 1개. 이게 공식으로 들어갑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부터는 너희들이 고민을 살짝 시작해야 될 겁니다. 자, 갑니다. A의 부분집합 중에서 A는, 스몰 A는 A를 이라고 하죠. A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예요? 2의 3승. 어떻게 외우고 있어요? 2의 4 마이너스 1개. 맞죠? 자, 왜요? 결국 부분집합의 개수는 경우의 수에서부터 출발하라 그랬지. A를 뭐 하라 그랬어요? 반드시 포함하세요. A라는 원소는 고민을 할 때 뭐야? 반드시 넣겠습니다라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지. 근데 나머지 원소들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다 없다? 없다. 그럼 B, C, D는 뭐다? 그래서 2를 곱해줘야 되는 개수에서 포함하세요라고 정해버린 원소가 몇 개니까? 1개가 있으니까 그거 1개만큼 빼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네 번째로 가보자. 뭐? B와 C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공식은 뭐예요? 어떻게 계산된 거예요? 2에 4 빼기 2승. 자, 이번에는 뭐야? B, C는 뭐 하라 그랬어요? 절대로 포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거든. 근데 A, D는 언급이 없으니까 둘둘. 맞죠? 그래서 2를 곱하는 횟수에서 포함하지 마세요라고 정해버린 원소가 몇 개 있으니까 2개의 원소에 대해서 포함하지 마세요라고 정해버렸으니까 2개만큼 지수에서 빼면 된다. 그치? 2를 곱하는 횟수에서.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가보자. 자, 5번. 뭐요? A와 B, 아니야. A는 포함하고요. B는 포함하지 않아요. 그럼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예요? 2의 몇 승? 4 마이너스 2승계. 맞죠? 자, 왜 그래요? A는 뭐 하라 그랬어? 반드시 포함하세요라는 한 가지. B는 뭐 하라 그랬어? 포함하지 마세요라는 한 가지 방법밖에 안 준 거잖아. 즉, 포함을 한다가 중요하니? 포함하지 않는다가 중요하니? 그게 아니라 포함하든 말든 상관없이 하나의 방법으로 정해버린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니까? 2개니까 지수에서 뺀다. 2를 곱하는 횟수에서 제외를 하고 나머지 원소들에 대해서만 넣을까 말까 고민하면 됩니다. 그렇지? 여기까지가 세 번째 공식이에요. 뭐? n개의 원소 중에서 특정 k개의 원소를 포함한다? 안 한다? 상관없이 포함을 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그런 부분집합의 개수. 다시 한번 몇 개다? 2의 n-k 개, 승개. 알았죠? 그게 여기에 있어요. 자, 마플 시너지나 교과서 또는 학교쌤들 또는 뭐 센, RPM 전부 다 K개의 원소는 포함을 하고요. M개의 원소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 K개랑 M개를 뭐? 지수에서 다 빼세요라고 하는데 굳이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포함을 하든 말든 상관없이 정해버린 원소들이 총 몇 개냐만 보시면 돼요. 알았죠? 현우 알겠지? 자, 그럼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공식이야. 쉽죠? 여기까지는 학교에서 만약에 숙제래. 서술로 나온다. 공식처럼 접근을 하면 돼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너희들이 머리로 고민을 좀 시작해야 될 거예요. 자, 6번으로 넘어갑니다. A는
를 포함하는 진 부분 집합이겠어. 자, 몇 개예요? 용현 씨? 지수꼴과 빼기꼴 살려서 읽어줄래? 2에 4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1. 자, 어떻게 한 건지 알겠어, 현우야? 2의 전체 원소가 일단 몇 개다? 4개다. 근데 그 4개의 원소 중에서 한 개의 원소에 대해서 포함하세요, 마세요라고 정해버렸지. 그러니까 1 빼준다, 맞니? 자, 색깔 좀 다르게 갈게. 한 개의 원소에 대해서 포함하세요라고 정해버렸기 때문에 지수에서 뭐 한다? 1 뺀다. 그리고 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진 부분 집합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1 전체에서 제외를 합니다. 지수에서 빼는지 그냥 빼는지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맞죠? 걔는 뺄게. 알았죠? 자, 간다. 7번. 자, 이번에는 뭐 해볼 거냐면 B는 포함하지 않는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예요? 아씨, 여기 제대로 좀 읽어주지. 일단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얘 몇 승에서부터 출발? 4승에서부터 출발. 그런데 하나의 원소에 대해서 포함하지 마세요라고 정해버렸기 때문에 지수에서 1 빼고 여기에서 없지만 공집합이 아닌도 역시 뭐를 제외해야 돼? 하나의 집합을 제외해야 된다. 그렇지? 뭐? 그 하나의 집합이 바로 B도 포함 안 하고 A, C, D도 포함 안 하는 그런 공집합 제외해야 된다. 맞죠? 그래서 1을 뺍니다. 맞나요? 자, 8번으로 갑니다. 8번. A는 A를 는 포함 이 새끼가? 내가 지금 국어 선생이야? 자, 포함하고 B는 포함하지 않는 공집합이 아닌 빈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예요? 현우 몇 개? 자, 2의 몇 승에서부터 출발? 부분집합이니까 4승에서 출발. 한 개의 원소에 대해서 포함하라 했고 또 다른 하나에 대해서 포함하지 마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2개의 원소에 대해서 포함하든 말든 정해버렸다. 지수에서 뭐 하자? 2 빼자. 첫 번째. 현우야, 공집합이 아닙니다. 뭐 해야 돼? 여보세요? 뭐 해야 돼? 공집합이 아니니까. 네가 2개라고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1. 빈 부분 집합이니까 마이너스 1. 해서 2개. 용현아, 맞아, 틀려.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요? 2 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공식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정들이 항상 나와요. 왜? 얘들아, 빈 부분 집합은 무조건 1 빼는 거 맞아? 아니죠. 너희들이 이 공식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잘못됐어. 그냥 무작정 공식으로 접근하는 방식 잘못됐습니다. 진부분 집합은 무조건 1 빼기야? 왜 빼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 내가 구한 2의 n승계 중에 뭐가 있으니까 A 자기 자신 포함하겠지? 그러니까 하나를 뺀단 말이야. 내가 센 2의 n승 중에 진부분 집합을 살려면 자기 자신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서 있으면 빼고 없으면 안 빼야지. 자, 지금 내가 여기에 뭐 했어요? 2의 이승계를 셌죠. 그 중에 자기 자신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내가 센 2의 이승계는 무조건 B는 안 포함하거든. A가 없단 말이야. 이 4개 중에는. 2의 이승계 중에는. 1 빼면 안 됩니다. 이런 함정 때문에 내가 문제를 만들어 주는 거야. 하나 더 현우야. 공집합이 아닌 것만 세세요라고 해서 무조건 1 빼는 거니? 아니에요. 아까 공집합을 어디 갔어? 여기 있지. 공집합이 아니라고 할 때 1 뺀 이유는 내가 센 2의 3승계 중에 뭐가 있어? B는 무조건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A, C, D로만 고민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는 A도 안 포함, C도 안 포함, D도 안 포함. 공집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집합 하나를 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내가 센 2의 이승계 중에 공집합 있어 없어? 없어. 왜? 무조건 A는 포함한 것만 셌잖아. 이런 데서 함정 들어옵니다. 알았어요? 현우. 현우. 알겠어? 진짜 알겠어?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얘기하세요. 예. 이해됐죠? 그래서 진부분집합이라고 무조건 1 빼는 거 아닐 수도 있고요. 공집합이 아니라고 해도 1 빼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플 시너지는 그런 문제 있을까 없을까? 뭐 한두 개 나올 수는 있으나 거의 없어요. 왜? 진부분집합일 때 1 빼는 거를 연습을 시키고 싶거든, 마플은. 공집합이 아니라고 할 때 공집합 제외하는 한 개 빼는 거, 그거를 연습을 시키고 싶다 보니까 대부분의 문제들이 1을 무조건 빼는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실제 학교 시험 문제는 저런 함정 문제가 들어와요. 그래서 무조건 진부분집합 1 뺀다 아니다? 아닐 수도 있다. 공집합이 아니라고 해서 1 뺀다 안 뺀다? 안 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알았죠? 현우씨? 용희씨도 알겠죠? 그래요, 용희씨 잘했어요. 아무튼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기본적인 문제들은 제외하고, 아니네, 여기밖에 없네. 뒤에 있나? 아, 저 뒤에 있구나. 오케이, 이건 연산이 들어와야 되니까 기본적인 문제 하나 정도만 설명을 하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너희들이 풀어보세요. 몇 번? 25번. 그리고 26번을 푸는데 26번은 지금 내가 종이 하나 줄 테니까 따로 여기다가 풀고 26번은 비워두세요. 알았죠? 자, 26번은 여기다 풀고 계약하고 이제 짝수반 다시 진행할 때 그때 너희들이 숙제를 한번 더 풉시다. 봅시다. 25번과 26번 두 개 볼게요. 25번은 일단 어때? A의 집합이 1, 2, 3, 4, 5라는 원소 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1, 2, 3을 가지고 있는 원소랑 X라는 집합을 뭐 했다? 합집합. 근데 우리가 지금 연산 배웠냐? 미안해요. 그러게. 왜 나왔지? 왜 나왔지? 자, 뭐 미안해요. 좀 이따 풀이할게요. 알았죠? 미안해요. 다시 풀게요. 자, 어쨌든 요거 알겠죠? 알았죠? 요거 잘 기억해두세요. 자, 여기서 잠깐 봐봐. 여기서 이제 누구로 넘어가냐면 다음 단원, 다음 단원, 다음 유형. 요거 잘 정리해놔. 다시 한번. 지금 내가 예시 만들어준 거. 알았죠? 미안해요. 나 합집합 기호가 있는 줄도 몰랐네. 자, 집합의 연산으로 들어갑시다. 자, 집합의 연산이에요. 뭐뭐 나와요? 집합의 연산. 총 5가지 나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연산은 4가지밖에 없어요. 자, 갑니다. 첫 번째 연산. 그냥 연산 더하기 빼기 나오니 안 나오니? 당연히 아니죠. 왜? 집합은 수가 아닙니다.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수가 될 수 있으나 집합 자체는 범위인 것 뿐입니다. 범위끼리 연산을 한 거라서 덧셈 뺄셈이 아니죠. 갑니다.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첫 번째 집합에 대한 연산 뭐 나와요? A와 B라는 녀석에 대한 합집합 나옵니다. 맞죠? 두 번째 뭐 나와요? A와 B에 대한 교집합 나옵니다. 맞죠? 이름을 쓸까? 얍. 첫 번째 합집합. 두 번째 교집합. 세 번째 차집합. 차집합 전에 여집합을 먼저 해야 되나?
여집합을 먼저 하자. 여집합. 근데 여집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반드시 전체 집합이 함께 들어와야 되고요. 네 번째 차집합.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연산기호는 아닙니다. 근데 연산할 때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녀석이라서 같이 설명하는 거죠. 서로서. 자, 간다. 첫 번째, 합집합이라고 하는 연산은요. 기호로는 어떻게 표현을 해요? 아까 했던 거. A, 합집합, B라고 표현을 합니다. 맞죠? 맞죠? 그 다음에 교집합은 어떻게 써요? 요렇게 씁니다. 맞죠? 이거 혹시 기호 헷갈리는 사람 있나 모르겠는데 합집합 기호 외우는 방식이랄까? 합집합은 요거, 교집합은 요거. 뭐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보통 처음에 얘기할 거예요. 한 번씩 들었을 텐데 뭐 이제 그게 헷갈리진 않을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집합이라는 녀석은요. A의 C승. C가 뭔지 약자인데 까먹었는데. 그 다음에 차집합은 말 그대로 차. A 빼기 B. 자, A 합집합 B는요. 너희들이 먼저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접근을 하도록 하자. 합집합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다. A라는 범위와 B라는 범위를 더했으니까 범위끼리 더했다. 그럼 뭐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교집합이라는 놈의 교자가 뭐야? 나도 모르겠어요. 겹칠 교인가? 교가 어디예요? 사이에 겹쳐져 있는 부분. 교자가 너네 뭐 교차로 이런 거 얘기할 때 두 개의 차로가 겹치는 부분 거기 교차로라 부르잖아. 알았죠? 겹치는 부분. 그 다음에 여집합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건 뭐야? 일단 A. 여자가 약간 잉여 할 때 그 여자. 요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일 거야. A 말고 어디? A의 바깥쪽, A의 나머지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죠? 근데 A의 나머지라고 할 때 아무렇게나 그냥 쫙 벌어지는 거야? A만 제외하면?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다? 전체 집합이라는 거예요. 보통 전체 집합은 U로 표현을 합니다. 자, 어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전체 집합의 범위가 뿅 주어질 거예요. 맞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A의 여집합이라는 기호를 쓰게 되면은 A의 여집합은 여기까지 벗어난다, 안 벗어난다?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푸는 동안에 전체는 요만큼의 범위밖에 없어. 그래서 A의 여집합이라고 하더라도 U를 벗어나진 않아요. 알았죠?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뭐다? 예를 들어서 U의 여집합은 뭐예요? 공집합이에요. 왜? 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이 문제를 푸는 동안에는 이 안에서만 돌아야 되는데 U가 아닌 집합. 그럼 없잖아. 그래서 공집합이 나옵니다. 뭐 이런 성질들 몇 개 등장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차집합은 뭐예요? A 빼기 B. 좀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자, 간다. 처음에 합집합. 자, 합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결국은 범위끼리 합 더해주고 나면은 뭐가 나와요? 범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합집합도 결국은 뭐다? 집합이란 얘기야. 그때 이 녀석을 X바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할 수 있니?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X는 A의 원소에 있으면 됩니다. 근데 B의 원소에 있는 것도 포함을 하죠. 그럼 여기는 AND예요? OR이에요? OR이죠. 왜요? 자, 너희가 참고해야 될 것 중 하나 바로 그리고와 또는. 다음 단원인 명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다. 그치? 영어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자. Apple and orange. 오케이? 뭐야? 내가 예를 들어서 오케이? I buy 뭐 apple and orange라고 해보자. 내가 사과와 오렌지를 샀습니다. 뭐 샀다는 얘기야? 사과도 사고 오렌지도 샀어요. 영어나 국어에서 말하는 그리고는 약간 그런 의미죠. 사과와 오렌지를 모두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수학에서 사과라는 집합이 있고 and 오렌지라는 집합이 있고 라고 하면은 A and B는 뭐예요? 그런 거 없어요. 공집합이죠. 자, 수학에서 말하는 그리고는 무슨 의미를 갖는다? 동시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사과 그리고 오렌지라고 수학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건 뭐예요?
사과이면서 그리고 동시에 오렌지인 과일을 얘기를 한 거라서 그런 거 없죠? 알았죠? 그래서 영어에서 말하는 and랑 조금 느낌이 달라요. or은 약간 영어나 국어에서 말하는 또는 무슨 느낌이야? 선택, 양자택일. 그치? 두 개 중 하나를 약간 선택하는 느낌으로 또는을 쓴단 말이야. 근데 수학에서 또는은요? 희한하죠? 둘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과 또는 오렌지라고 하면 사과와 오렌지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즉, 합집합이 바로 또는이죠. 그게 좀 독특해요. 그러면 교집합은 뭐겠어? 방금 얘기했지. 둘 다를 얘기하는 게 바로 뭐다? and야 or이야? and죠. 그래서 x가 x의 원소로 갔습니다. a의 원소, and 그리고 동시에 b의 원소인 것들을 가져주세요. 이게 이제 수학에서 교집합은 잘하고 합집합은 잘하는데 and와 or를 헷갈려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좀 설명하는 거예요. 알았죠? 현우 알겠어? 그러니까 약간 이게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는데 국어나 영어에서 말하는 또는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사과 또는 오렌지라고 하면 뭐다? 얘를 고르거나 아니면 얘를 고릅니다. 예를 들어서 네가 방학 특강으로 수학 또는 영어를 들 거야 라고 하면 뭐야? 수학을 듣거나 아니면 영어를 듣거나 둘 중 하나만 듣는 걸 얘기를 하는 느낌이잖아. 맞죠? 근데 수학에서 말하는 또는은 수학 또는 영어라고 하면 뭐야? 이 느낌이다. 오케이? 그게 또는이라고요. 그래서 또는의 의미를 뭔가 국어적으로 해석하려고 한다기보다는 또는의 의미를 그냥 뭐라고? 합집합이라고 기억을 해버리세요. 합집합을 먼저 이해한 다음에 또는이랑 연결을 시켜놔. 알았죠? 교집합을 먼저 이해한 다음에 and랑 연결시켜놔. 앞으로 나오는 모든 and 그리고라는 의미는 수학에서 교집합의 의미를 갖습니다. 형님 알겠어? 또는이라는 것도 이거는 약간 수학에서 또는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합집합을 배우고 있다고 거꾸로 생각해야 돼. 합집합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는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합집합을 이해를 했다면 또는이랑 연결시켜서 또는을 이해를 하세요. 순서를 거꾸로 하셔야 돼요. 알았냐? 또는의 의미는 뭐라고? 둘 다. 둘 중 하나만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전부 다 얘기하는 게 또는이에요. 알았죠? 예. 자, 그 다음에 여집합으로 가보자. 여집합은 어때? 여기지. 역시 조건제시법을 표현을 해볼까? x바. x는 어떤 원소를 가져요? a의 원소를 가져요? a의 바깥에 있는 원소를 가져요. 즉, x는 어떻다? a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녀석을 가지면 되는 거야. 하지만 그 x는 어디에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다? U, 전체 집합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콤마는 보통 and다. 보통이 아니라 항상 and다. A의 원소는 아닌데 그리고 전체 집합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몽땅 골라준 게 바로 여집합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차집합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자, 한글로 먼저 얘기를 해볼까? 이건 썼다 치울 거야. 차집합 이걸 읽어봐. 이거 읽어봐. 좀 더 풀어서 읽어봐. 어디에서 뭘 뺀다? A에서 B를 빼요. 자, 맞죠? A에서 이거는 쓰지 마. B를 뺀다라고 읽어주죠. 뺀다란 말은 다른 말로 제거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여기서 좀 중요한 단어는 바로 뭐냐면 바로 에서예요. 범위끼리 뺀다라고 할 때 어디에서 뺀다고? A에서. 그럼 지금 전체 집합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한정 지으세요? A로 한정 지어서 어디만 바라봐? 얘만 바라봐. A만. A만 바라보는데 그 중에서 B에 있는 것들은 제거하라고요. 그럼 어디만 남아? 이게 차집합의 의미죠. A 빼기 B. 알았음? 자, 이걸 설명하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그 뒤를 가봐. 자, 그럼 너희들이 지금부터 읽어보세요. 나한테 얘기를 해보세요. X바. 차집합의 의미를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해봐. 어때요? X는? 네, 그리고 조금만 정확하게 해볼까? X는 원소니까. A와 B는 집합이고 X는 원소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 X는 포함되지 않고
그렇지. 자, 간다. A에 포함됩니다. 콤마. 그리고 동시에 and. X는 B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되는 녀석들을 골라주면 됩니다. 맞죠? 자, 그럼 이 해석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봐. 뭐를? 차집합을. 이 의미로 해석해봐. 이런 연습을 너희들이 해야 돼. 잘 봐. A의 원소 있어요, 없어요? A의 원소로 포함? 되죠? A. 콤마는 뭐라고 읽으라고 했어? 교집합. B가 아니다는 뭐야? 그래서 차집합이라는 기호는요. 의미로 접근을 해보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랑 같은 집합이고요. 그래서 너희들은 실제 문제를 풀 때 차집합을 차집합 상태로 두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꿔서 풀게 됩니다. 알았죠? 요 녀석으로 연결을 시켜놔. 벤 다이어그램을 보고 보통 만들려고 할 텐데 정의를 너희들이 정확하게 만들 수만 있으면 정의가 바로 얘를 의미하고 있어서 바로 너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알았죠? 자, 차집합의 의미는 뭐라고? A에 있는 것 중에서 그리고 동시에 B에는 존재하지 않는 녀석들만 가지고 있다. 형 알겠냐? 오케이? 너희들이 자유자재로 얘랑 얘를 서로 왔다 갔다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이 두 개 왔다 갔다 일단 표현을 할게요. 근데 대부분은 차집합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꿀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음? 뭐야? 응. A 교집합 B 그게 B 여집합 맞아요. B 여집합에서 그럼 B의 여집합에서 전체 집합을 그좀 확인한다고 하면 그 A, B 둘 다 이렇게 있을 때 응? 무슨 말이지? 전체 집합이 있고 A가 있고 B가 있어. A는 얘죠. 맞죠? B의 여집합은 뭐예요? 여기까지가 B의 여집합이겠죠. 맞죠? 근데 우리는 누구만 얘기해야 돼? 얘만 얘기해야 되잖아. 이게 차집합이잖아. 교집합을 해야죠.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어디 안에 있다? U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약속이어서 U는 건들지 않은 것뿐. 알았어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서로서로 가보자. 서로서는 연산기호가 아니에요. 알았죠? 연산기호가 아니고 두 집합의 포함관계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알았죠? 자, A와 B가 서로서다. 여기서 너희들이 뭐 이해를 굳이 하자면 원래 서로서란 용어 어디서 나와? 약수. 서로서라는 거는 뭐예요? 서로서다. 공통되는 약수, 공약수가 1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1은 모든 수가 갖는 약수잖아. 1은 당연히 비교 대상이 안 되고 그 말은 1을 말고 다른 거 나머지만 생각하면 결국 무슨 의미야? 공약수가 없다. 공통되는 약수가 없다를 의미하는 게 서로서예요. 알았죠? 그러면 집합에서도 두 집합이 서로서다라는 얘기는 뭐야? 겹치는 원소가 없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맞나요? 여기서 또 갑자기 내가 방금 약수를 얘기하고 나면 애들이 그럼 이 생각한다. 쌤, 그럼 1은 무조건 갖는 거예요? 이씨. 그 1은 약수가 갖는 특징이라서 내가 설명을 한 것뿐. 그 제외하라고 했잖아. 나머지만 놓고 생각하면은 거기에 바로 서로서의 의미라고. 약수는 그냥 언급 대상이 아닌 것뿐이에요. 약수에서는. 알았죠? 1이라는 수는 모든 자연수가 갖는 약수다 보니까 언급 대상이 아니었던 거고 집합에서는 당연히 1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지. 집합에서는 약수가 아니니까. 맞죠? 물론 약수 집합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1은 약수에서 비교 대상이 아니고 서로서의 정의를 설명하고 싶어서 그냥 그 약수를 예를 들었던 것뿐 결국은 공약수가 뭐다? 없다가 포인트란 얘기야. 집합도 뭐다? 서로 겹치는 부분. 다른 말로 교집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렇게 뚝 떨어진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고 서로서의 정의는 그래서 뭐다? A 교집합 B가 무슨 집합이다? 공집합이다. 혹은 뭐라고도 얘기를 해요? 유한집합이라면 number of A 교 B A 교집합 B의 number 원소가 뭐다? 빵이다. 맞죠? 이렇게도 얘기를 하긴 합니다. 이건 유한집합에서만 사용하는 거.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게 바로 서로서의 정의예요. 알았나요?
알았나요? 네. 자, 그럼 저거 가보자. 뭐야? 1, 2, 3을 가지고 있는 집합과 x라는 집합의 합집합이 1, 2, 3, 4다. 자, 거기 들어봐. 그러면 합집합에서는 뭐야? 얘가 가진 원소들 싹 다 가져야 되지. 맞지? 얘가 가지고 있는 집합 원소 싹 다 가져야 되지. 그렇게 해서 만든 게 1, 2, 3, 4밖에 없대. 그 말은 1, 2, 3은 여기서 왔지. x에서는 왔어 안 왔어? 몰라요가 맞고. 4는 여기 없지. 그냥 반드시 누가 가지고 왔다? x가 가지고 왔다. 그러면 x가 가져야 되는 성질은 뭐야? 바로 4를 원소로 반드시 가지세요. 근데 또 있지. 뭐 하나 더 있어. 그렇지. 여기에 지금 5가 없다라는 것도 놓치면 안 된다. 5라는 원소는 절대로 x가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맞죠? 네. 그럼 이제 마지막 x의 개수는 부분집합이네. x의 개수는 부분집합의 개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 몇 승계 중에서 전체 원소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2개의 원소에 대해서 포함하세요 마세요라고 정해버렸지. 지수에 뭐 하세요? 그 답은 몇 개? 8개. 3번.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알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더 설명하고 잠깐만 쉴게요. 뭐다? 마지막을 보아하니 뭐라고 물어봤어? x가 집합이죠. 집합의 개수를 물어봤죠. 맞나요? 집합의 개수라고 물어볼 때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무슨 문제다? 결국 부분집합의 개수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뭘 판단을 하세요라는 얘기야. 혹시 특정 원소를 포함하지 않는 거나 포함하는 녀석이 없는지, 빈부분집합인지, 공집합은 아닌 건지 잘 보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내가 밑에 예시 들었던 그런 것들을 해석을 해오세요라는 얘기야. 그래서 저 문제를 한번 뜯어가면서 해석을 해봤어. 처음에는 얘가 만족해야만 하는 조건을 쫙 보면서 포함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근데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되는 거는 x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x가 뭐라고 돼 있어? 바로 위에 a의 부분집합. 그래서 a의 부분집합 x의 개수는 이라고 읽어줘서 너희들은 요 녀석으로 들어가야 돼요. 알았죠? 그럼 두 번째. 뭐도 있을 수 있다. 지금은 안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안 나오지만 좀 심한 문제나 학년이 높아지면 경우의 수 문제로 풀리기도 해요.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경우의 수 혹은 수학하 마지막 단원에서 배우는 경우의 수를 배우고 나면은 요 부분집합이 또 나옵니다. 그 말은 수학하를 보는 기말고사 때 마지막 단원이 경우의 수라 그랬죠. 그럼 거기에서 또 뭐가 나온다? 다시 한번 부분집합 개수 문제 또 나올 겁니다. 2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2번 부분집합 개수 문제를 만날 거예요. 알았죠? 물론 수학하 끝난다는 전제하에 학교에서. 알았음? 26번 풀이하고 잠깐 쉬자. 26번 뭐예요? 자, 무슨 문제? 원소의 합? 이거는 좀 이따 원소를 찾도록 하고. B의 원소의 개수 찾기. 이게 뭔데? B의, 잠깐만. 원소의 개수네. 미안해요. 부분집합인 줄. 여기서부터 해석하자. 진 부분집합의 개수는 63이다. 진 부분집합이네? 부분집합이니까 2의 몇 승계? 자, 여기서 가보자. 이게 아니구나. B의 원소의 개수 몇 개? 몇 개인지 몰라. 맞죠? 근데 진 부분집합이니까 뭐 해야 돼? 한 개를 뺐어. 근데 그게 뭐 나온다? 그 말은 동그라미가 뭐다? 6. 맞죠? 그 동그라미의 의미가 뭐예요? NB. B의 원소의 개수. 맞음? 6개 끝. 됐죠? 다음, 두 번째. B의 원소 중에서 가장 작은 녀석은 뭐예요? 19입니다. 그 말이 하고 싶은 거는 두 가지를 포함을 하죠. 뭐요? 19는 뭐 해주세요? 반드시 포함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A가 가지고 있는 100보다 작은 홀수들 중에서 누구? 어디까지는? 까지는 B가 가지면 안 된다라는 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됐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B의 개수는 이게 문제였다면 답은 뭐야? 2에 B가 뭐네? 부분집합이죠.
B의 개수는 부분집합의 개수죠. 이해 몇 승계? 50개 중에서 1개의 원소 포함하라 그랬고 9개의 원소 포함하지 마세요라고 했죠. 총 몇 개에 대해서? 10개의 원소에 대해서 포함하세요 마세요 정했지. 그래서 만약에 B의 개수를 묻는 문제라면 이해 40승이 답이다. 알았죠? 근데 지금 그건 아니니까 일단 지울게요. 그럼 이 중에서 뭐 하래요? 얘를 구하래요. 얘들아, 얘는 그냥 6으로 고정됐지. 그럼 P분의 Q의 최소값 찾으려면 결국 뭐가 최소면 돼? Q가 최소면 되죠. 뭐? 원소 합이 가장 작아지면 되죠. 그러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그때 이 B는 뭐야? 식분은 반드시 가지면서 가장 작은 원소들만 가져주면 되지. 몇 개를? 6개를. 그래서 19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면 돼? 홀수들만 몇 개야? 5개? 가져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답은 48, 48, 48, 48의 3배. 됐음? 됐죠? 얼마야? 144냐? 아, 6 나눠야 되네. 6 나누면 24. 됐죠? 답은 몇 번? 1번 나옵니다. 알았음? 알았음? 네. 끝. 잠깐 쉬었다 합시다. 그래서 어디야? 26번? 26번? 아니지? 아, 집합의 연산까지 넘어가야 되지.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포항관계, 합집합 뭐 이런 것들로 기타 등등등등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존재해요. 자, 갈게요. 문제를 하나하나 풀고 유형 하나하나마다 설명한다기보다는 약간 개념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할게요. 알았죠?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 서로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죠? 자, 간다, 다음. 그럼 여기서 너네가 알아둬야 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2가지 정도가 있어. 그것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자, 뭐냐면 집합의 연산에 대한 성질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사실 얘는 내가 설명을 잘 안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그냥 흰색으로 간다. 아까 했던 U의 여집합은 뭐다? 공집합이다.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반대로 공집합의 여집합은 뭐예요? U. 그리고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뭐예요? A. 이런 기초적인 성질들은 내가 설명 안 해도 너희들이 잘 할 겁니다. 알았죠? 그 녀석들이 어디에 많이 등장을 하냐면 바로 유형 7번에 보면 몇 가지가 쭈루루룩 나와요. 몇 가지만 있어요. 알았음? 그리고 또 어디로 넘어가면 존재하냐면 좀 더 있나? 근데 마플에 있나 모르겠다. 없을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려봐. 여기는 없어요. 마플에는 안 다루고 있네. 이 정도는 기본 상식이기 때문에 딱히 설명을 안 하고 있는 것뿐. 알았음? 여집합. 진짜 없지? 없어요. 마플에는 딱히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네가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몇 가지 성질이 있어.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녀석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 A와 B의 교집합을 했는데 A가 등장하는 녀석. 두 번째, A와 B의 합집합을 했는데 A가 나오는 녀석. 얘네가 하고 싶은 말은 당신들이 기억을 해둬야 돼요.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얘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정확하죠? 자, 갑시다. 얘네들 두 개는 집합의 포함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외워두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어떤 포함 관계인지도 같이 외워두셔야 됩니다. 원래는. 있어요. 얘네들은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암기를 해야 돼요. 알았죠? 근데 왠지부터 설명해보면, 자, 봐봐. A와 B의 교집합을 했어. 근데 이게 뭐래? A래. 처음에는 A, B의 포함관계를 몰라서 내가 막 그려놨어. 근데 여기에 있는 부분만 A래. 그 말은 A의 나머지 부분은 뭐 하세요? 지우세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우고 나니까 보니까 어때? A가 B 안에 쏙 들어가 있죠?
A가 B에 포함된다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A와 B를 뭐예요? 합집합을 해요. 합집합을 했는데 이게 A래. 이게 뭔 소리야? A 바깥에 있는 부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B는 여기밖에 없는 거야. B가 A에 포함됩니다. 자, 이거를 단순하게 외우셔야 되는데 할 때마다 이렇게 벤더형 그림 그릴래? 아니, 벤더형 그림 그리는 게 사실 더 힘들어. 그래서 너희들이 이걸 외워버리세요. 자, 다시 한번. 두 집합을 뭐 해요? 교집합이랑 연산을 합니다. 두 집합을 연산을 했는데 둘 중 하나가 튀어나오고 있죠. 얘도 마찬가지죠. 두 집합을 가지고 연산을 했는데 둘 중 하나가 튀어나오죠. 그때는 포함관계다. 외우셔야 된다. 여기에 막 지저분한 식이 들어가고 합집합에 B를 했는데 X-A가 나온다. 이거 무슨 말이야? 알았지? 두 집합을 연산을 했는데 둘 중 하나가 그냥 튀어나온 경우는 두 녀석의 포함관계를 말한다고요. 알았죠? 근데 누가 누구에 포함되는지 한 번 더 외우자. 다시 한번 갈게요. 우리가 그냥 이런 내용을 다 떠나서 교집합과 합집합이라는 거 생각해봐. 누가 더 커? 합집합이 크죠? 합집합은 이거 전체고 교집합은 얘만 얘기하니까. 교집합은 작은 거, 합집합은 큰 거라고만 단순하게 연결시켜봐. 그러면 잘 봐. 봐봐. 교집합이라는 연산을 했는데 어느 하나가 튀어나온다면 그 집합이 작은 거, 포함되는 거. 합집합이라는 연산을 했는데 둘 중 하나가 튀어나온다면 그 나온 그 녀석이 합집합이 큰 거 포함하는 거. 그렇게 외워두시면 안 까먹을 거예요. 내가 단순 암기시키는 게 몇 개 있지. 기억나나? 막 필요충분 조건 할 때 막 피나고 총 쏘고 뭐 이런 식으로 외운 사람 있지. 기억나나? 그런 식으로 보통 외우게 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나도. 완전 생짜 단순 암기로 외우게 하는 게 몇 개가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몇 안 되는 것 중 이거 하나예요. 다시 한번 교집합이라는 연산했는데 둘 중 하나가 나오면 그 놈이 포함되는 거. 얘를 외우란 얘기야. 두 집합을 연산을 했는데 둘 중 하나가 나오면 나온 그 녀석이 포함하는 거 라고 외워두세요. 그리고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녀석은 문제를 풀고 나서 너희들이 직접 찾아오세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한번 볼 거냐면 여기 어디에 있냐면 유형 10번에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형 10번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유형 10번에 나오는 녀석 중 요 두 녀석 어디 갔어? 요 두 녀석 지금 얘는 포함된다를 정해놓고 두 가지로 설명했는데 거꾸로 배우자. 알았지? A교 B가 A가 될 때랑 A 합 B가 A가 될 때로 해서 두 가지를 외워두세요. 그게 더 너희들 기억이 오래 갑니다. 알았죠? 이렇게 뻗어나가지 말고 이렇게 외우더라고. 알았죠? 이렇게 좀 써놓도록 하고 나머지 녀석들은 사실 벤더그램을 풀 수 있어도 외울 필요 없어요. 알았음? 대신에 하나만 더. 기초적인 상식 중 하나 또 뭐? 여기 내가 두 개 더 있는데 그건 생략할 거야. 그거 말고 다른 거다. 그 밑에 있는 것들이다. A와 B가 포함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말은 여집합들끼리는 거꾸로 포함관계가 돼요. 이거 반드시 지켜지는 약속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알았죠? 요 밑에 마지막 거 이거까지. 알았음? 두 개 자유롭게 왔다리 갔다리 해주셔야 됩니다. 알았음? 그리고 유형 11번 이런 거에 나와 있는 거 내가 외우라고 한 것들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외우지 마세요. 자, 어제 내가 했던 얘기다. 용현아, 집합의 포함관계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뭐 하면 풀 수 있다?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외우지 마세요.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서 판단하세요. 알았죠? 머릿속으로 그리든 손으로 직접 그리든.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게 익숙해지면 머릿속으로 막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딱히 다른 것들을 설명 안 해요. 유형 11번에 거기 막 형광펜까지 쳐져가면서 막 설명하고 있는데 그거 외우지 마세요. 알았죠? 만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 두 개는 내가 외우라고 할 거야. 여기 나올 텐데 두 개가 아니라 하나는 나올 텐데 그건 나머지는 일단 제외할게요. 알았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딱히 설명할 만한 게 그래요. 없습니다. 뭐 하나만 하고 마칠 거냐면 숙제는 중간에 있는 유형들 다 포함할 거다. 자, 유형 17번으로 갈게요. 뭐 나오냐면 연산법칙이라는 게 있어. 이것도 외울 거 한 개밖에 없습니다.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집합 문제는 뭐 하면 풀 수 있다?
다시 한번 방금 질문했던 거야. 모든 집합 문제는 뭐만 잘하면 풀 수 있다? 벤 다이어그램만 그리면 풀 수 있다. 이거 어제 내가 계속 얘기했을 거야. 근데 벤 다이어그램에는 가장 취약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뭐가 단점일까요? 식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 문제 있지. 이런 식으로 막 등장하기 시작하면은 이거 색칠했다가 C랑 겹치는 걸 찾았다가 또 여집합이라서 다 지우고 다시 색칠했다가 하다 보면은 책 찢어지고 뭐 색깔이 연필 번지고 난리 나요. 그리기 힘듭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 뭐가 단점이다? 복잡한 식에는 그림을 그리기 힘들다는 얘기야. 하지만 문제에서는 복잡한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집합 문제 당연히 등장하죠. 오케이? 그럼 복잡한 식으로 나와 있는 집합 문제는 복잡식은 뭐야? 복잡한 식으로 나와 있는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 풀어야 된다, 안 된다? 풀어야 됩니다. 왜? 결국 복잡한 식으로 나와 있더라도 결국 집합 문제고 내가 방금 집합 문제는 뭐만 하면 풀 수 있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풀 수 있다 그랬거든. 그러면은 너희들은 뭐 해야 되겠다? 복잡한 식으로 나와 있는 녀석은 벤 다이어그램 그리기 힘든데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되니까 뭐 해야 되겠어? 식을 간단하게 표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되겠지. 그 재료가 바로 뭐예요? 연산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계속 해주는 얘기가 집합의 연산 법칙은 결국 뭘 위한 거다? 어떤 식을 간단하게 고치는 거. 그래서 연산 법칙 배우고 나면은 처음에 등장하는 문제들이 전부 다 뭐냐면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야. 마플 시너지 같은 유형별 문제들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RPM, 센에 보면은 저기 앞에 A단계, 스텝 A 뭐 이런 거 있잖아. 내신 고증에도 보면 스텝 1 있잖아. 그런데 가보면 전부 다 뭐가 등장하냐면 다음 식을 간단히 고치시오가 있어요. 그거는 왜? 벤 다이어그램을 앞으로 나오는 문제들을 풀기 위한 연습 단계. 다시 마지막으로 설명하자. 식이 좀 길고 복잡하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냥 그린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그리다가 너희들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오케이? 그러다 보니 간단하게 먼저 고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재료가 바로 뭐다? 집합의 연산 법칙을 사용합시다요. 집합의 연산 법칙을 제외한 그냥 연산 법칙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어떤 거 있어요? 교환 법칙. 그 다음 뭐 있어요? 결합 법칙. 그 다음 뭐 있어요? 분배 법칙. 원래 당신들이 알고 있는 교환 법칙이 뭐예요? A 플러스 B는 B 플러스 C와 같다. A와 같다. 곱하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집합의 연산에는 기호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더하기라는 기호나 곱하기라는 기호가 나오는 게 이제 연산 법칙인데 집합에 대한 연산을 바꾸려면 더하기, 합, 다른 말로 합집합으로, 곱하기는 교집합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 교집합이라는 거는 곱하기랑 성질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경우의 수 또는 문과로 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확률과 통계라는 단원 과목으로 가보면은 사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그 사건이라는 단어는 지금 수학하 처음에 배우는 집합과 완전 동일한 단어로 사용이 돼요. 언제? 경우의 수, 수학 하 마지막에 있는 경우의 수에서도 나는 설명을 하고 원래는 사건이라는 단어는 언제 등장시킨다?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에서 등장을 시키는데 뭐 나는 어차피 수학하에서 할 거니까 그때 나오는 사건과 집합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근데 사건이라는 단어에 더 세부적인 용어를 몇 개를 보면은 합사건이 등장을 해요. 그게 바로 합집합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은 여사건이라는 게 등장해요. 이 여집합이랑 같다는 얘기야. 근데 그 중에서 뭐가 등장하냐면 곱사건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이거는 확률과 통계 거. 그때 의미는 뭐다? 교집합이랑 같아져요. 곱하기가 교랑 같은 의미라고요. 알았죠? 그래서 지금부터 교집합은 그냥 곱하기랑 같은 성질임. 알았죠? 그렇게 기억을 하면은 사실 교환법칙은 외울 게 있다 없다? 없어요. A 플러스 B는 집합이니까 대문자로 A 플러스 B에 해당하는 A 합집합 B는 그냥 B 합집합 A랑 똑같고요. A 교집합 B는 B 교집합 A랑 똑같고요. 결합법칙은 A 합 B랑 C 합집합은 뭐에도 상관없다?
뒤에 녀석을 먼저 결합, 괄호로 묶어도 상관이 없다. 연산의 순서가 앞에 걸 먼저 하든 뒤에 걸 먼저 하든 상관없다. 그 말은 뭐예요? 괄호를 풀어버려도 상관없다. 자, 거기 유형 17번에 가보면 얘 빨간 게 없을 겁니다. 이거 하나 추가시켜놔요. 집합의 연산에서는 생각보다 괄호를 아싸리 풀어버리는 게 더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알았죠? 요거 하나만 추가시켜 놓고요. 결합 법칙 두 번째 뭐다? 곱하기로 만들어줘도, 교집합으로 만들어줘도 동일합니다. 뭐예요? 교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자, 분배 법칙으로 합시다. 분배 법칙으로 가보면 조금 다른 게 합 나오고 바깥에 곱이 있을 때 분배를 해도 되는 거지. 곱하기를 먼저 하고 더하기를 할 때 분배하는 미친놈이 있어요? 없어요? 얘는 A 플러스 C에다가 B 플러스 C를 한 다음에 곱하면 됩니다랑 같아 달라? 당연히 다르죠? 왜? 수의 연산에서는 우선순위라는 게 존재합니다. 덧셈과 곱셈을 먼저 연산할 때 이 곱하기는 당연히 먼저 연산하는 거라서 사실은 괄호 의미 없는 거라서 분배법칙 적용 안 돼요. 그런데 집합의 연산법칙에서 우선순위가 있다 없다? 그냥 무조건 앞에서부터 연산입니다. 교집합을 먼저 연산하세요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얘는 뭐가 하나가 달라지냐면 합에다가 곱하기로 묶어놓은 요 녀석은 분배법칙의 적용을 원래도 받았었고 집합에서도 받는 녀석이지만 뭐도 성립한다? 교집합을 먼저 하고 합집합을 밖에서 하는 경우도 분배법칙에 적용됩니다. 알았죠? 요거 하나가 달라져요. 이거 하나 외워야 돼요. 외운다면. 이미 외우고 있겠지만. 현우 알겠어? 외워? 벤데그는 그리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유는 설명 안 합니다. 알았죠? 그려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상한 법칙 하나가 더 들어오죠. 그게 바로 뭐예요? 드모르간의 법칙이에요. 흡수 법칙 안 합니다, 나는. 흡수 법칙이라는 거는 벤데그램 그리면 알 수 있는 녀석이라서 나는 딱히 설명 안 해요. 그거 외우는 시간에 차라리 벤데그램 그려버리면 돼요. 알았죠? 자, 흡수 법칙 같은 거는 안 할 거고요.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게 존재하죠. 드모르간의 법칙은 조금 다른 이름으로 굳이 불러주자면 여사건이라는 기호. 여사건이 왜 나와? 여집합. 여집합이라는 기호. 여집합의 뭐다? 분배법칙이라고 기억을 해놓으면 좀 도움 될 거예요. 쓸 필요까지는 없다. 뭐냐면 어느 한 연산에 대해서 어느 한 연산에 대해서 전체 여집합을 하고 있을 거예요. 교집합에 대해서도 여집합을 하고 있을 겁니다. 다들 외우고 있죠? 어떻게 해요? 여집합 기호? 분배하시면 된다고요. 그런데 드모르간의 법칙은 조금 독특해요. 어느 부분이 독특해요? 집합들만 여집합으로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연산, 기호조차 뒤집어 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알았음? 왜요? 펜데그램 그리면 돼요. 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뭐야? A도 아니다. A와 B의 교집합, 요 녀석이 아닌 집합. 즉 여기를 다 얘기하는 거잖아. 요거 할 때, 여기까지. 요거 할 때 합집합인지 교집합인지 잘 생각해봐. 벤 다이어그램으로 드모르간의 법칙 역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딱히 내가 이유까지 밝혀주진 않을게요. 외워두세요. 알았죠? 근데 연산 법칙은 있잖아. 너희들이 뭐 어떤 방향으로? 자, 거꾸로 가는 방향으로 너희들이 외워줘야 돼. 분배 법칙도 드모르간의 법칙도 정방향으로는 잘 해요. 근데 거꾸로 갈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 잠깐만 고개 들어볼래 얘들아? 왜 그러냐면 이때도 애들이 분배 법칙 쓴다고 착각을 많이 해요. 뭔지 알겠냐? 이게 너희들이 자꾸 교집합식 가지고 있네. 아싸, 교집합식으로 묶어야지.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합니다. 물론 그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안 하거든요. 다르게 해석을 하지. 알았음? 분배 법칙에 적용이 될 때는 언제? 연산기호가 둘이 서로 다를 때. 그래서 묶여있는 요놈들이 교집합일 때 여기는 뭐여야 한다? 반드시 합집합인지 확인을 하고 분배 법칙 역연산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알았죠? 네. 그러면 더 이상 설명할 만한 거 없어요. 끝났어요.
약간 기초적인 연산들 위주로 들어오는데 거기서 조금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요 녀석까지만. 알았음? 그래서 집합 여기 한 유형 10번대 후반, 20번대 초반 여기까지 갈지 안 될지 내가 지금 문제 양 보고 결정을 할 건데 거기만 조금 당신들이 고민을 해오면 그 외 나머지 것들은 사실 질문할 만한 게 거의 없을 겁니다. 앞쪽에는 특히나. 알았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요 녀석들에 대해서 좀 추가시키면서 너희들이 외워야 될 거 몇 가지 설명하고 집합 남아있는 내용 몇 개 없어요. 딱 하나 남았어요. 부분 집합의 원소의 개수. 근데 마플 시너지에서 다루고 있는 좀 세부적인 유형들도 나는 설명할 거거든. 그 녀석들까지 해서 다음 시간 토요일 날 마무리 지을게요. 숙제풀이와 함께. 그리고 일요일 날 명제 넘어갑니다. 절대부등식을 제외한 명제로.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할게요. 알았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